왜 날 그런 눈으로 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날 밤, 난 거울 앞에 앉은 아내를 처음으로 낯설게 느꼈다. 그녀의 목에 스친 자국보다 더 이상했던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아빠, 오늘은 삼촌 안 왔대요. 아이의 그림 속 나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미야, 내가 정말 운동하러 다닌 게 맞는 거야? 이상한 향기,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 바뀐 비밀번호. 나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재활은 정말 몸을 위한 것이었을까? 2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태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죠. 침대 옆에서 고요히 잠든 아내 정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얼굴만 봐도 하루가 설렜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저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태진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55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것들이 늘어났더군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분당에서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이들과 불안해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온 신경을 쓰다 보면 집에 돌아올 때쯤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10살 딸 다연이가 아침밥을 먹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응, 우리 다연이도 학교 잘 다녀와. 정민은 여전히 잠든 채였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었죠. 허리와 무릎을 다친 후 예전에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의 정민은 정말 빛났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사고 후 모든 게 변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태진은 또다시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자꾸 열이 나요. 걱정 마세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태진은 진심이었어요. 20년 넘게 수천 명의 아이들을 치료해왔고, 그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만큼은 진짜 보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의 태진은 달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태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정미를 발견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생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요즘의 정미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저녁은 먹었어? 응, 다연이랑 먼저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었어요. 태진은 혼자 늦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사고 이후 정미가 많이 위축된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3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게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정미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재활 운동이라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태진도 반가웠습니다.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정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예뻐졌죠. 가끔 혼자 웃으며 핸드폰을 보는 모습도 보였고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느 날 태진이 말했을 때 정미는 살짝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운동하니까 몸이 좀 나아져서 그런가 봐. 그 대답에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태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좋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정미가 운동하러 나간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2~3시간이면 충분할 운동을 하고 오는데 5시간 넘게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 집안 곳곳에서 낯선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죠. 태진은 평소 향수를 쓰지 않거든요. 이 냄새 뭐지?
물어봐도 정미는 헬스장에서 나는 냄새 아닐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 밤 태진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정미는 침실에서 거울 앞에 앉아 목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 벌써 왔어? 정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태진의 시선이 아내의 목 옆에 고정되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자국, 동그란 모양으로 살짝 부어오른 그 자국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온갖 상처와 타박상을 봐온 태진이었습니다. 그 자국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키스마크였습니다. 목에 그거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정민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운동하다가 마사지 도구에 쓸렸어.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태진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오며 기계에 의한 상처와 사람에 의한 상처를 구분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거든요. 그 자국은 분명히 입술 자국이었습니다. 마사지 도구에? 응, 새로운 기계인데 좀 세더라고. 정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아내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확신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태진은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목에 남겨진 선명한 자국.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새벽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태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세면대 위에 놓인 립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어요. 태진이 정미에게 사준 적도 없고 정미가 평소 쓰던 것도 아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반 정도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도 운동하면서 샀다고 할 건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또 다른 냄새가 났어요. 어제와 같은 남성용 향수 냄새였죠. 이번에는 소파 근처에서 더 진하게 풍겼어요. 태진은 소파 쿠션 사이를 뒤져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냄새는 분명했어요. 누군가 여기 앉았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태진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응? 갑자기 왜? 집에 있어 청소하고 있었어. 정미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죠. 점심은 먹었어? 응, 먹었어. 너무 바쁘면 전화 끊을게.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뭔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태진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다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다현이는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고 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을 보는 순간 태진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 명은 분명히 정미였고 다른 한 명은 다현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다현아, 이 사람은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엄마랑 운동하는 삼촌이야. 다현이는 천질하게 대답했어요. 삼촌? 응, 엄마가 요즘 매일 만난다고 했어. 정말 친한가 봐. 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일 만난다고? 그 삼촌하고 어디서 만나는데?
운동하는 곳에서 엄마가 운동 가르쳐 준다고 했어. 태진은 그림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남자는 웃고 있었고 정미도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죠. 그 순간 정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다연아, 그림 아빠한테 보여줬어? 정미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태진이 그림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죠. 응, 아빠가 삼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다연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다연아, 방에 가서 숙제해. 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다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하며 손을 비비적거렸어요. 이게 뭐야? 태진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연이가 상상으로 그린 거 아닐까? 상상으로? 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매일 만난다고 했는데 다연이한테 직접 얘기했잖아. 정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야? 운동센터에서 알게 된 트레이너야. 재활운동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태진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져 있다는 걸. 트레이너? 응, 전문적으로 재활운동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태진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 목에 있던 그 자국, 오늘 발견한 립밤. 집안에 남아있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이 그림.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진은 정미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결혼기념일로 설정해 뒀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였죠. 언제 바꾼 거야?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태진은 일찍 병원에 나가면서 차 안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며칠 전 영상들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미가 집 앞에서 누군가와 포옹하는 모습을.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어요. 다연이 그림에 그린 그 사람과 똑같았죠. 포옹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너무 친밀했어요.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건가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운동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 늦을 거야. 정미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늦게? 한 9시쯤? 다연이 저녁 부탁해.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태진은 결심했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6시 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미가 말한 운동센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확히 확인해야 해. 차를 몰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죠. 정미가 다니는 헬스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태진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펴봤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정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운동센터 한쪽 모서리 개인 트레이닝실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태진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여자의 실루엣이 정미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정미가 한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미는 그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집에서 본 적 없는 그런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마음이 저릿하게 아팠어요. 남자가 정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미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태진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절대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친밀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미가 남자의 팔에 기대는 모습을 보는 순간 태진은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이었구나.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언제 와? 배고파. 다연이었어요. 응,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운동하느라 늦을 거야. 다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진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오늘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아빠, 왜 안 먹어? 응? 아, 괜찮아. 많이 먹어. 다연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9시가 넘어서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운동이 좀 길어졌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태진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죠. 어떤 운동했어? 재활 운동이랑 웨이트 트레이닝. 트레이너가 꼼꼼히 봐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트레이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 트레이너 이름이 뭐야? 순간 정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한도윤이야. 왜? 나이는? 32.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정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한도윤. 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뒀어요. 그날 밤 정미가 샤워하는 동안 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도윤 피트니스.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유명한 피트니스 유튜버였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큰 채널이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32세, 전직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었죠. 그리고 사진들을 보는 순간 태진의 숨이 막혔어요. 오늘 본 그 남자가 맞았거든요. 영상을 몇 개 봤어요. 운동 가르치는 영상들이었는데 댓글에는 여성 팬들의 글이 가득했죠. 정말 멋있어요. 저도 개인 트레이닝 받고 싶어요. 결혼 안 하셨나요? 태진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그 순간 정미가 샤워에서 나왔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 그냥 뉴스. 태진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다른 사이트로 넘어갔어요. 정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진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태진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정미가 운동하러 나간 후 1시간 뒤 태진도 차를 몰고 나섰어요. 운동센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미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운동센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빠졌어요. 역시 태진의 예상이 맞았어요. 정미는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밖을 바라봤어요. 10분 후 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정미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차에서 내렸어요. 한도윤이 정미를 끌어안았고 정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죠. 태진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고 태진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은 마주보며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연인 같았어요. 아니, 연인이었어요. 태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1시간 후 그들은 카페를 나와 한도윤의 차를 탔어요. 태진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모텔가였어요. 설마, 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미와 한도윤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그 순간 태진은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정미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였어요. 태진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이었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었을까요? 태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과 블랙박스 영상이 놓여 있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의 종료를 알리는 차가운 증거들이었죠. 확실한 증거네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둘 다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진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져 있었거든요. 언제 접수하시겠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태진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였거든요. 다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우리 다연이는 학교 어땠어? 좋았어. 그런데 아빠 정말 괜찮아? 아이는 항상 예민했어요. 어른들의 감정 변화를 금방 알아챘죠. 응,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 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응, 좀 늦어졌네. 정미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 한도윤이라는 트레이너 말인데 순간 정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 사람 얘기를 해?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좋은 트레이너야. 운동 잘 가르쳐주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태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진은 정미에게 말했어요. 내일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야. 다연이 학교 보내고 나서 정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죠. 혹시 알고 있는 거야? 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연이를 학교에 보낸 후 태진과 정미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진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내려놓았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정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언제부터였어? 태진아. 언제부터냐고 물었어. 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전부터야.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냐고 물었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정민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태진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옆에서는 매일 환자 같았어. 환자? 당신은 나를 치료해야 할 사람으로만 봤어. 사고 이후로 계속. 정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도윤이는 달라. 나를 여자로 봐줘. 예전에 건강했던 나로 봐준다고. 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이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다연이는 어떻고? 다연이는 뭐? 같이 키우면 안 될까? 이혼하더라도. 태진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다연이 엄마야. 바람 피우는 엄마가? 정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태진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태진 씨. 이혼 소장 접수했어. 상간자 손해배상도 함께.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 도윤이는 어떻게 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정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당신도 잘못이 있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내 잘못? 3년 동안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있어? 그냥 환자로만 봤잖아. 환자니까 돌본 거잖아. 돌봄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어. 태진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사랑? 바람 피우면서 사랑 얘기하는 거야? 도윤이가 나를 사랑해줘. 그럼 그 사람이랑 살아. 태진이 일어섰어요. 다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나가. 다연이를 어떻게 혼자 키워? 내가 걱정할 일 아니라고 했잖아. 정민은 계속 울었지만 태진은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 태진 씨, 제발. 끝이야. 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태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밖에서 정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진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도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태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3개월 후 정미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분당의 넓은 집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어요. 지방 소도시의 좁은 골목길이었거든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친정에서도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정미를 보자마자 말했죠. 바람 피운 년이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와? 엄마 나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친정 식구들 모두 등을 돌렸어요. 정미에게는 갈 곳이 없었죠. 도윤과도 끝났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도윤은 돌변했어요. 누가 소송하자고 했어? 왜 나까지 끌어들인 거야?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처리? 이미 망했어. 내 채널 구독자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광고도 다 끊어졌어. 이 손에 누가 책임질 건데. 도윤아. 연락하지 마. 끝이야. 그렇게 도윤도 떠났어요. 정미는 지방의 작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간제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월급은 80만 원이었죠. 예전에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였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회원이 물었을 때 정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면 다연히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태진이 받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한편 도윤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죠. 불륜남 도윤. 남의 집 망가뜨린 놈. 구독 취소합니다. 광고 수입도 끊어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돈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소속 피트니스 업체에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 미안하지만 계약 연장은 어려워. 과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도윤은 절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부모님께도 연락이 왔어요.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에 나왔던데. 아버지, 결혼한 여자와 바람 피운 게 사실이야? 죄송합니다.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니?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도윤은 서울의 작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 유명한 도윤쌤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체가 알려지면 일자리마저 잃을 테니까요. 반면 태진은 천천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연이와 단둘이 사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멀리 가 계셔. 언제 돌아와? 잘 모르겠어.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다연이는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태진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했죠. 아빠가 엄마 역할도 할게. 아빠 요리 맛없어.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태진은 정말로 요리를 배웠어요. 다연이를 위해서였죠.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소아재활 클리닉을 새로 열었어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었죠. 선생님, 이런 클리닉이 꼭 필요했어요. 동료 의사가 말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태진은 정미를 돌보던 경험을 살려 재활 치료에 집중했어요. 아픈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태진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다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무엇이 제일 재미있었어?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우리 다연이 최고네. 다연이는 점점 밝아졌어요. 아빠와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나 행복해. 정말? 응, 아빠가 있으니까. 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태진은 다연이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맑고 밝은 별들이었죠. 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한편 정민은 작은 원룸에서 다연이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다연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도윤도 서울의 작은 방에서 무너진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태진과 다연이는 새로운 행복을 향해, 정미와 도윤은 자신들이 만든 절망 속에서 운명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1년 후, 태진은 병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소아재활 클리닉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치료 효과도 뛰어났거든요. 박 원장님, 환자 보호자가 찾아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진료실로 들어온 것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의 이모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조카가 선생님 덕에 많이 나아졌거든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뛰어다녀요. 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진은 그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자신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다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다연이는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와, 우리 다연이 대단하네. 무슨 상이야? 모범 학생상. 선생님이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했어. 태진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다연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충격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고 건강해 보였죠. 아빠, 저녁 뭐 해 먹을까? 오늘은 다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좋아. 태진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아빠 요리 정말 맛있어졌어. 그래? 다행이다. 저녁을 먹으면서 다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생각 안 나? 가끔 다연이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태진은 항상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가끔 생각나지. 다연이는 어때? 나도 가끔 생각나. 그런데 지금이 더 좋아. 왜? 아빠가 더 많이 놀아주니까. 그리고 집이 더 평화로워. 다연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자주 조용히 싸웠잖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 태진은 놀랐어요. 아이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다연이가 많이 컸구나. 응, 이제 11살이야. 그날 밤 다연이를 재운 후 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치워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덤덤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1년 전의 분노와 상처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죠. 정미에 대한 미움도 없어졌어요. 그냥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후배 의사였어요. 내일 의학회 모임 참석하시죠? 네, 갈 예정이에요. 요즘 소아재활 클리닉 소문이 좋던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태진은 예전보다 사회 활동도 많이 늘렸어요. 의학계 활동도 하고 후배들도 가르쳤죠. 혹시 재혼 계획은 없으세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다연이랑 둘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분 만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태진은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소아재활 클리닉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어서 왔어요. 기사요? 네, 치료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태진은 인터뷰에 응했어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치료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처럼요? 네,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피면 아이들도 느껴요. 그래서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병원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혹시 우리 아이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예약이 언제까지 차 있나요? 태진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진과 다연이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아빠, 저기 봐. 다연이가 가리킨 곳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죠. 저 가족 보니까 예전 생각나지? 다연이가 물었어요. 응, 조금.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아빠랑 둘이서. 태진은 다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도 그래. 우리 둘이 최고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 그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부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다연이를 재우고 나서 태진은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젠 우리 둘이야. 태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 누구도 이 집을 다시 무너뜨릴 수 없어. 마음속에서 단단한 다짐이 느껴졌어요.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딸과의 진짜 유대감,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진정한 평화. 태진은 이제 확신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였죠. 하지만 태진과 다연이는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사랑이 끝나면 미움이 남는 줄 알았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건 미움보다 깊은 허탈함이었다. 다연아, 이젠 아빠가 두 사람 몫으로 널 지켜줄게. 어쩌면 그녀를 돌보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나를 치료하는 중이다. 아빠, 나 의사 되면 아빠랑 같은 병원에서 일할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위로 새살이 돋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사랑을 지켜내는 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일이란 걸. 그날 아내의 목에 남겨진 자국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 딸과 함께 다시 걷고 있다.